이렇게 되면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돼요. 생각해 보세요. 경매나 공매에 그 농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전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세금을 미납하고 뭐 이런 관계로 경매나 공매로 농지가 등장하는데,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금 체납한 사람, 경매로 농지를 압류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돈 주면 뭐든지 살 수가 있어요. 돈 줘도 사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농지예요. 농지라고 하면 전, 답, 과수원, 세 가지 지목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나는 경작만 하면 무조건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목상 전답 과수원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꼭 필요해요. 정식 명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자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가 누구는 시험 봐서 그거를 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험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농취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농취증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울고 웃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농취증에 대한 어려움을 꽤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농지법 개정하라고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도 있고, 매번 댓글로 누가 잘못됐느니,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느니, 제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는 국회나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얘기해봤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농지에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농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가 많냐? 그거는요, 농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이용해라,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취증이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에는 이 농취증이 조금 강화돼서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꽤 어려움이 있어요. 농지에 이런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다든지, 저런 창고형 비닐하우스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농취증이 쉽게 안 나오죠. 발급을 안 해주는 때도 있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면 발급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 소유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그 비닐하우스며 컨테이너를 치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원상복구 계획서예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된다, 이때부터는 뭐 팔짝 뛰다 죽을 노릇이죠. 근데 이 농취증에 관한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 해결 방법을 내가 못 찾는 것 뿐이지, 이미 이것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해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농취증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아니, 돈 주는데 왜 농취증 문제를 해결 못하지? 농취증은요,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경매나 공매에서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아서 경매나 공매에 입찰하려고 하시는 분들, 원상복구 하고 나면 농취증 준다고 하면 정말 뛰다 죽을 노릇이죠.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돼요. 생각해 보세요. 경매나 공매에 그 농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전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세금을 미납하고 경매나 공매로 농지가 등장하는데,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금 체납한 사람, 경매로 농지를 압류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판례도 있고요.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농지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지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요, 원상복구 계획서 쓰세요.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는 요령이라든지 서식은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제가 그냥 다 드릴게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농지를 취득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데, 그것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갑갑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농지를 농지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덩그러니 비닐하우스만 남아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활용해서 농지증을 취득을 많이 하는데, 그걸로도 양이 안 차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리고 농지증을 내가 한번 원상복구 계획서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지증을 취득해 놓고 다음 사람도 원상복구 계획서로 농지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농지는 영원히 농지증 취득이 안 돼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원상복구 계획서 써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다,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농지증 때문에 경매로 농지를 취득을 못하겠다, 또 일반 매매로 농지 거래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지, 돈 주고 농지를 사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을 못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처음 구입하시거나 농지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지증 그 자체만으로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쉽게 농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돈 주고 못 사는 부동산이 어디가 있어요? 농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